시작한 종목 시즌3 시작을 기념해서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딱한 영어 팟캐스트 시즌3 그 20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마이클리 이양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훈입니다. 김성관 과장 어느 순간부터 자신감을 피력하면서 말이야. 네네. 이제 소속을 얘기하네. 우리야 소속이 없지만 자유인이지만 소속 있잖아요, 당신. 맨날 얘기하니까 방송에서 나오고. 네, 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얼굴이 명함이지. 네. 뭐 얘기하면 뭐예요?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졌지? 네. 예전에 안 그건 그랬었는데. 아니고. 네. 그래도 소속 얘기 한번 네. 해주세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네. 김성훈 과장입니다. 네. 그리고 참, 저희도 얘기하면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 또 이승원 교수는 아직도 그게 또 임명장이 잘못 왔다면서요. 네. 임명장이 제대로 등기우편으로 왔어요. 네. 이제 진짜 교수인 걸로.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네이버에 또 제 이름을 쳐보니까 언제 얘기했더니 바꿔놨네? 소문도 빨라. 뭔가 이상해요. 이게 그만큼 저는 네이버는 우습게 봤거든요. 네. 구글만 못하다 했는데 네. 네이버가 어떻게 알고 그걸 쳐보니까 말이에요. 그냥 방송 모니터링 네. 방송하고 거기 가로 열고 뭐 애널리스트도 있고 열린 사이버 대학 그 교수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뭐 무서운 거 생각했어요. 주가랑 상관없이. 네. 주가랑 상관없이 무섭다는 거. 나는 등록을 안 했는데. 등록 안 하면 안 나오지, 안 나오지. 등록해야겠다. 이제 등록될 거려? 등록해야겠다. 이제 교수님이면 등록 받아주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승원 교수는 약한 게 있지. 뭐요? 이승원이 개떼같이 많아. 이승원이 개떡같이 많아? 나는 경쟁자가 두세 명밖에 안 돼. 그리고 한 명 나오는 사람이 저기 여자분. 외환은행의 PB에 있는 뭐 네. 그 세무 쪽에 전문하시는 네. 분이 나오는데 한번 그분 만나야 돼. 왜냐하면 그분은 한국경제TV에도 가끔 나오시는 분이거든. 네. 그래서 한번 지난번에 우리 방송국에서 얘기할 때 2학년 대 2학년 한번 대다 한번 하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왜냐면 TV에서 나오신 분이니까. 하여튼 압도적으로 제가 많으니까 제가 대표 인물로 나오는데 이성훈 교수는 분발하셔야 돼. 개떡같이 많아. 이성훈 교수 그리고 사고도 치고 사고도 좀 쳐야 돼. 사고도 좀 치고 그래야지 나오지. 웬만하면.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님한테 네네. 원망을 했거든. 내 이름은 모두 이렇게 어려운 걸 썼나 그랬는데 이제 인터넷 세상에서는 이름이 좋은 걸로 이름이 좋은 걸로. 그잖아. 내 이름 지금 나밖에 안 나오니까 주로. 그런 거죠. 근데 인물 정보 나오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건 그렇고요. 오늘 녹음하는 날짜가 딱 9월도 벌써 중순입니다. 9월 15일 되겠고요. 오늘 장 마감 후에 시작해서 오늘 지수는 1900 코스피로 확인드리고 지수 확인하고 방송 시작하겠는데요. 코스피는 1937.56포인트로요. 어제 대비 0.32%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6.10포인트 올라갔고요. 코스닥이 이거 숫자가 별로 안 좋네. 666이라네. 666.75포인트, 3.87포인트 올라가고 0%는 0.58% 올라갔습니다. 수급으로 보면 이제 5시 정도 돼야지 정확한 숫자가 될 텐데 오전만 하더라도 오늘 소폭의 순매수 50억, 60억 정도였고 벌써 뉴스에도 오전에 모처럼 순매수 이렇게 용어 나중에 틀지 모르니까 오전에 순매수라고 기사가 나오더니 결국 지금 3시에 동시가막 직후 결론은 1165의 순매도. 다만 9월 14일과 달리 연기금의 매수에다가 나를 푸신도 좀 순매수하면서 국내 기관은 순매수로 좀 돌아섰어요. 돌아섰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이 연기금. 어저께는 코스닥이 외국인 기관 전부 다 같이 다 양매되는데요. 오늘 코스닥에도 조금 기관이 좀 샀습니다. 다만 외국인 양쪽 시장 모두 매도하면서요.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이어가는 답답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여하튼 일정부터 말씀드리면 16일날 17일날 FOMC가 열릴 예정인데요. 그래서 그런 거 앞두고 모든가 시장이 상당히 지금 거래가 좀 위축돼 있습니다. 지금 공식 집계는 아니겠는데요. 거래 대금이 오늘 3조 코스피가 3조 9천원 나오면서요. 어제보다 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3조 원대가 요즘 별로 안 나왔는데요. 최근에 보면 코스피 기준을 보면 9월 7일날 한번 나왔고요. 그전에는 보통 5조 6천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거 제외하고는 4조 원대 나온 것이 6월 정도에 한두 번 있었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그렇습니다. 코스닥은 2조 6천억 거래대금이 났는데요. 거래대금이 보통 3조 원 넘었던 게 많거든요. 그게 6월달 한참 잘 나갈 때는 5조 막 나갔잖아요. 5조까지 나갔나 모르겠네요. 상당히 많이 나왔던 적이 많은데요. 지금 보면 맞죠. 4조, 5조 많이 나왔죠. 6월 달에 5조 막 넘고 그랬었는데 지금 보면 6조도 넘었었는데 지금 2조 6천억이니까요.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형적인 관망의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도 관망하고 좀 올해 또 할 일을 해야 되니까요. 시장상으로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잠시 근황 톡 한번 하겠습니다. 어때? 우리 훈이 과장 어떻게 지냈어요? 일단은 뭐 얼굴은 살아났어 좀? 좀 살아났어. 살아난 게 아니라 응. 지금 더 망가지고 있어요. 왜요? 네? 진짜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왜? 무리를 했어? 그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주식이랑 상관없이 죽었을 것 같은 사람 느낌이. 왜 남자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지 알겠어 이제. 왜? 왜요? 또 뭔 소리야? 그냥 아니 뭐랄까요? 음. 그러니까 뭐 좀 장이 안 좋아서 그런 거랑 상관없이 먹는거나 저 스스로 제 스스로가 저 스스로 먹는 걸 챙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있으면 먹고 아니면 먹고 아무거나 뭐 편의점에서 아무거나 사 먹고 막 이런 식의 스타일인데. 네. 그런데 요즘 점점 몸이 마탱이가 간다는 게 느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수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네. 수영하는 것도 강도도 좀 세거든요. 네. 엄청 빡세죠. 오랫동안 수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이 스트레스라는 거는 정말 무시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좀 저 개인적으로도 네. 좀 뭐랄까요? 결혼해야 될 것 같다. 좀 책을 읽고 있어요, 요즘에. 책? 예. 네. 조우현 구단 네. 네. 그 바둑 기사 있잖아요. 네네. 그분이 쓰신 책인데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를 써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식으로 저 스스로도 네. 조금 뭐랄까요, 좀 중심을 다시 한번 잡아보려고 좀 이런저런 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러고 있습니다. 이승훈 교수는? 저 같은 경우도 뭐 똑같은데요. 네. 그냥 시장에서 그냥 보는 거지 뭐 시장이 재미없으니까. 네. 근데 이번 주만 재미없을 게 아니라 네. 한 달간은 좀 재미없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고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네. 지금 구간에는 조급하면 지는 시장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해지지 않아야지만 되는 시장이라고 네. 보고 있죠. 뭐 교육도 받고 그러셨다며 주말에. 네? 교육. 예, 주말에 교육 받았죠. 그래요. 저는 저 일정 있었어요. 진짜 출장. 네. 진짜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저야 뭐 늘 출장만 가니까 한 놀러 갔으면 좋겠는데 출장 갔다 왔어요. 그래갖고 또 기업원들에게 얘기했지만 저희가 그 상장사 중에 아이센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세요? 전 당연히 알죠. 아시나요? 아니요, 저희가 방송에서 아이센스라는 걸 회사는 별로 다른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코드번호 099190. 네. 코드번호 099190인데요. 여기서 저를 어떻게 알고? 제가 방송국에서 세면회였어요. 저희 방송국에서. 방송 세면회에서 갖고 중국의 법인의 공장을 새로 해갖고 커팅식 하는데 새로 하는데 거기 커팅식 하는데 초대를 받았네. 그런데 처음에는 가갖고 중국에 초대장에 와갖고 그래도 중국 가면 한 2박 3일이 최소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놀러 갈 생각으로 쉴 생각했는데 모처럼 봐. 그랬더니 진짜 출장이야. 아침 6시에 모였네. 인천공항에서. 야, 근데 인천공항 6시 가려니까요. 그게 어려워요. 저희 잠실 쪽이잖아요. 네. 이게 가기가 쉽지 않은 게요. 첫 번째 버스가 대한항공 칼 리무진이요. 5시 몇 분에 있네. 그래서 그걸 타고 맞춰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동네에 많은 공항 버스 있잖아요. 그랬더니 첫 번째 버스가 4시 5분에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시 30분에 거기 만나는데 갔어요. 5분에 갔더니 그건 자연스럽게 안 와. 그리고 4시 30 몇 분인가 그때 첫 번째가 진짜 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꽉 차갖고 오네. 네, 첫 번째 버스는 서서 왔겠네요. 아니죠. 안 태우죠. 안 태워갖고, 그걸 처음에 그냥 어떤 여자분 해갖고 그냥 자연스럽게 주셨더니 첫 번째 버스를 꽉 차요. 그래 또 20분을 더 후면에 또 기다렸어요. 그래서 겨우 갔는데. 그래갖고 아침 6시부터 모여서 하고 그 다음날 거기서 정말 빡세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날 밤 11시 갔어요. 그러니까 1박 2일 했는데
하여튼 주가는 하여튼 좀 반등하고 있고 이게 알고 보니까 또 무상증자 또 50% 얼마 전에 발표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무상증자 이거 다 반영된 건지 모르겠는데 다 반영돼서 권리금까지 나왔어요. 다 했어요. 네. 근데 그거 하는데 하여튼 생각보다 저는 그 느낌이 보면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제가 영상도 하나 찍어 와서 벌써 제가 중국과 출장 갔는 동안 키움증권에서 전해드리는 채널 K 두 남자 쇼에서 이미 방송까지 해드렸는데요. 혹시 보셨어요? 네. 로봇가 만들어. 아, 예, 거기도 로봇가 보여. 그 어차피 네. 그 어저께 네. 그 한국경제 TV에서요. 나왔어요? 그 화면만 한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아 그래요? 예. 저희 머니터 방송도 어저께인가 월요일에 나가더라고요. 네. 12시부터 나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거기도 로봇가 있을 정도니. 그만큼 하여튼 그런 1박 2일 동안 출장 다녀왔다는 거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주가는 뭐 모르겠고 흥미로운 건 하여튼 네 군데 증권사 그동안 아이센스에 대해서 레포트를 쓴 모양이에요. 네 군데 정도가 이제 뭐 탐방 그동안 너무 많이 왔겠지만 네 군데 증권사가 그동안 추적을 했는데 이번에 15개 증권사나 갔어요. 이번에. 근데 보니까 그들이 다 좋게 여겼는지 안 썼는지 난 모르죠. 그들 마음인데 제가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이 갔나 하고 제가 주워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뭔데요? 물론 좋아하니까 관심 있고 초대해서 가는 거니까 갔겠지만 이 바이오나 제약 쪽에 그 애널리스트들 있잖아요. 외국 출장에 굶주린 거야. 그동안 없었죠? 왜냐하면 IT나 삼성전자나 뭐 반도체나 그리고 자동차 쪽은 특히 매년 가거든요. 지금 오늘 제가 9월 15일 녹음하는 현재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대부분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상당분의 그런 산업부 기자들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어디요? 프랑크푸르트가 있죠. 왜냐하면 오늘 뉴스 보면 벌써 경제 뉴스나 이렇게 신문 보면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 관한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BMW 뭐 사장 인터뷰도 나오고 여러 개 나오는데 그런 그 자동차 담당은 애널리스트는 매년 가는데 그리고 뭐 IT나 이런 쪽 매년 가잖아요. 특히 프랑크푸르트 같은 건 제가 옆에서 주워 들었는데 매년인데 스폰서하는 회사가 다른가 봐요. 올해는 기아자동차고 뭐 내년에 또 해봤자 현대기아차지만 그런 식으로 스폰서를 해서 많이들 가고 왜냐하면 모터쇼가 프랑크푸르트도 있고요. 도쿄도 있고 그 뉴욕에도 많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여기 제약 바이오 쪽은 마지막으로 같이 간 게 3년 전이었다네. 3년 전에 한번 어딘가 있었고 앞으로도 또 갈 일이 그들 얘기하는 거 제가 옆에서 균형내 들으니까 한 3년 후인가 녹십자인가 어딘가 우리가 들었는데 까먹었어. 무슨 제약사가 캐나다에 공장을 짓고 있는 게 있대요. 녹십자. 맞아요? 녹십자 맞아요? 녹십자. 그게 한 3년쯤에 완공되면 그때 한 번 더 가보지 않겠니 하는 거야. 그래서 아마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엄청 힘들었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왜요? 1박 2일 동안 빡세게 가니까. 아 1박 2일로? 네. 얘기했잖아요. 아침 새벽 6시에 인천공항 만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각자 3인의 근황 토크 이 정도면 되겠죠? 네. 그럼 보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상황 좀 간단하게 이슈라든가 이런 거, 최근의 이슈 같은 거 한 번씩 정리하고, 관심이나 이런 거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성훈 교수, 시장 어떻게 좀. 시장은 뭐 FOMC 영향권이기 때문에 네. 그 FOMC 영향권에 의한 흐름 뭐 지속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FOMC 이후에 대한 시장 시각이 엄청나게 엇갈리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되게 뭐 추가적인 달러 강세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아니 되고 다 시장 반영됐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원자재 시장에서도 유가에 대한 그 전망에 대한 엇갈림 심지어 맞아요. 뭐 골드만삭스에서는 20불 간다. 그렇죠. 그리고 뭐 다른 곳에서는 여기가 바닥이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국제에너지기구 그 보고서 보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한다. 네네, 맞아요. 그런 그게 얘기들이 있죠. 있어서 네. 그런 얘기들을 놓고 본다라면은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가 네. 상당히 시장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그 관망하는 상태 네. 이런 게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시장은 어쨌든 FOMC 회의가 끝나도 네. 왜냐하면은 긴가민가한 게 그렇죠. 또 바로 또 이렇게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래서 그런 상황을 놓고 본다라면 여전히 긴가민가한 상황이 당분간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거다. 외국인도 오늘 보게 되면 29일 연속 순매도 이제 4일 남았어요.
33일인가요? 33일이 그 네. 외국인 최장 매도인데 네. 거의 지금 최장 매도에 육박해 있는 그런 네. 상황이라 이 부분이 또 깨질 거냐 이것도 네. 또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외국인 역대 아마 2위 정도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최장 매도에는. 지금 2위죠, 2위. 네네. 그 최장 매도에 지금 할 정도로 시장 수급에 대한 쪽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네. 보여지고 있는데 매도 강도는 좀 줄었지만 네. 시장이 바로 올라오기에는 좀 어려운 네.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때 얘기하면 다시 2004년 때 그런 상황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그때 어땠는지. 그때하고 지금 시장 상황은 똑같은데요. 네. 뭐 차이나 쇼크 오고 나서 네. 그때 당시에도 그 2004년도 5월달, 6월달, 7월달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차이나 쇼크 오고 그때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복합적으로 오면서 시장이 크게 빠졌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전에 한 2주간 반등이 있었어요. 지금하고 되게 비슷하죠. 네. 반등이 있었고 네. 오히려 금리 인상하고 나서는 달러화는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달러화 약세 전환되고 그 다음에 시장은 근데도 빠졌어요. 네. 시장은 한 달간 정도를 지지리 공상으로 빠졌는데 그러고 나서 시장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흐름을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도 역시 네. 그러니까 금리 인가 결정이 어느 쪽으로 될지 모르겠으나 결정이 된다고 하게 되면 별로 그 시장이 바로 인상이 돼도 바로 올라오기 어렵고 네. 인하가 그 동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쉽게 오르지는 못한다. 네. 왜냐면은 그래 봐야 어차피 12월 달 인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12월 달 인상하게 되면 시장이 오히려 지지리 공상일 수 있다라고 네. 좀 보여집니다. 네. 네. 저도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일단 아까 이 교수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번에 금리 인상이 있을지 없을지에는 5대5거든요. 네네. 그래서 워낙 극명하게 갈려 있고 네네. 특히 골드만삭스는 지금 우리를 보면 이제 하우스비가 명확하거든요. 올리면 큰일 날 것 같지. 네. 왜 미쳤냐 지금 올리면 안 된다. 네. 그리고 IMF의 또 여자 총재도 네. 또 올리면 라가르드 또 한마디 하셨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몇몇 증권사는 지금 올려야 된다. 지금 올리지 않으면 실기하는 거다. 왜냐하면 항상 뭐 외국의 눈치 볼 것이 아니라 결국 미국이 중심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일부에서 얘기하는 게 전통적인 방법인 25bp, 즉 0.25% 포인트 올리건 아니면 신용이라도 해서 네. 0.10% 포인트 올려야 될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시장에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몇몇의 시장에 대한 관점 포인트 좀 말씀드리면 일부에서 이런 얘기하죠. 이번에 금리를 올리면 큰일 날 것이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거에 관련해서 블룸버그의 이코노미스트가 이런 얘기하는 거 있는데 이런 얘기를 좀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 자체가 이거는 9월 14일자 9월 14일자 블룸버그 기사에 보면 나오는 것인데요. 맞나요? 죄송합니다. 9월 13일자 동부 시간으로 보면 6시에 오후 6시에 이스트 타임으로 나온 거가 되겠는데요. 한번 찾아보시면 흥미로운 기사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Why 아시아 should not fear the Fed. 그러니까 보면 번역하면 왜 아시아가 페드에 걱정할 필요가 없네. 걱정해서는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논리가 뭐냐면 일부에서 얘기하는 지금 일부에서 최악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달러가 더 US 달러가 더 강해질 것이고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이 많이 유치될 것이고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1997년도에 외환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관련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리는 뭐냐면 이런 거죠. 그 당시 이후에 상당히 아시아 국가들의 투명성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비해서 그 당시에는 미국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했는데 시장 자체가 경제가 지금은 물론 그 다음엔 또 중국으로 의존했지만 지금은 또 미국이 살아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떤 한쪽으로 쏠림에서 해소를 했다 그런 거 있고. 또 알게 모르게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상당한 국가 물론 부족한 국가도 있지만 외화 보유가 상당히 탄탄하다. 네, 그런 얘기.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보면 특히 마지막으로 금리 올렸던 우리 잠시 전에 이승훈 교수가 했던 2000년대 중반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에 실제로 보면 문제가 그 당시에도 많은 우려가 됐던 인도라든가요. 인도네시아가 오히려 2000년대 중반에 랠리를 했었다. 오히려 크게 올랐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한 한국이라든가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들의 화폐 가치가 강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
라는 얘기도 있겠고요. 뭐 그 믿거나 말거나 대한민국의 이제 대표적인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서치 센터장 이런 얘기라고 있네요. 이건 뭐 여러분들 뉴스 쉽게 검색하실 텐데요. 이번에 최악의 경우에도 1850 정도를 저점으로 보면 지난 8월에 크게 떨어졌을 때가 1800 초반 뭐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지켜질 것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다. 물론 이게 전부 의견은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의견도 있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나중에 아까 그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지금 커머더티의 대표적인 것은 유가 아닙니까? 앞서 얘기하셨지만 골드만삭스는 2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년에 간다는 게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는 공급을 계속 늘리고 그런 얘기가 희망적인 거 되겠고요. 다만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그 정상적인 노멀 케이스는 48달러 내년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평균 가격이 48달러 정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지금 정도 수준에서 많이 올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공급의 어떤 탄력성이 지금 셰일가스가 많다라는 얘기를 골드만삭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달 6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의 목표치를 낮췄는데요. 지금보다 한 달 후에 유가는 38달러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금리 유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골드만삭스의 기본 생각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반대로 RR 투자자문 같은 경우는 뭔 소리냐?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서 지금 공급이 이제 축소한다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도 그런 얘기 좀 얼핏 던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국 그들의 입장에 RR 투자자문 같은 경우에는 뭔 소리냐? 이미 바닥 쳤다. 60달러까지 급한 반등 가능하다. 그것도 급한 반등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워낙 얘기가 상호 다르다. 상호 다른 사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정도 그런 정도까지 얘기하는 거가 일단 해외 이슈 FOMC 관련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훈이 과장도 얘기해 주세요. 시장에 대한 이슈. 지금 거래대금이 오늘 네. 쫄았죠? 완전 줄어들어서 오늘 막 종목들 움직임 보시게 되면은 막 상한가 근처까지 간 종목들 몇 개 나왔더라고요. 네. 보니까 다 시가총 500억 미만짜리, 200억짜리, 300억짜리 이런 애들만 갔었고요. 시장은 완전하게 이제 건방 모드로 들어갔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망 모드가 뭐예요? 그냥 쳐다만 보는 거죠. 멀뚱. 관망 모드? 네. 그렇게 들어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완전히 지금 뭐 극과 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간다, 그러니까 올린다 반, 내린다 반. 그렇죠?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은 올리면은 한 달 동안 계급락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올리면은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또 어느 정도 저점 잡고서 대상승 랠리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금리를 동결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이것도 시장에 더 충격을 줄 수도 있고 뭔가 경우의 수가 다 나왔어요 지금요. 그럼요. 그런데 자 이걸 갖다가 항상 그렇지만은 일단은 더 예측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예측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번에 그 시진핑 주석이 미국 가죠? 아마 그 미국 갔는데 이번에 보니까 6일인가요? 7일인가요? 장기간 있더라고요. 보통 아시겠지만은 그런 경우에는 회의의 사안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아웃라인은 서로 밑에 지석 보좌관들이 다 잡아놓고 가잖아요. 그렇죠. 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금리 인상에 관련된 부분은 얘기를 해주지 않았겠지만 대충 가이드 나오는 중국을 하여금 던져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뒤통수를 서로 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일단 위안화를 갖다가 중국이 선제적으로 평가 절하를 했다는 것 자체가 금리를 인상 미국이 하겠다라는 걸 이미 시사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그 6월달 FOMC에서 7월인가 6월인가 FOMC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일론이 고용지표 좋아지게 되면은 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얘기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8월하고 9월달에 계속 고용지표가 좋아졌거든요. 그거를 감안한다면은 옐런 그 페드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게 명분상 올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은 가운데 끼어 있는 페드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뭐 한 10bp 정도 올리고 그리고 시장을 달래주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용만 하고.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뭐 어제 보니까 뭐 골드만삭스인가요? 거기는 네. 뭐 양쪽 하나에 오히려 해야 된다고 네. 뭐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압박을 주는 거 있고 그 있는데 새끼들은 씨발 양쪽 하나가 무슨 정가의 무도야. 네. 그래서 여하튼간에 저는 금리를 인상을 하든 네. 인상하겠다 된다면은 10pp 정도 예상을 하고요. 네. 금리를 동결을 하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인상을 하든 동결을 하든 그 뒤에 나오는 네. 옐런 의장의 향후 시장에 대한 전망과 네. 시장을 얼마나 달래주는 발언을 하는지가 가장 네. 중요하다. 그걸 듣고 나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네. 그 향후의 전세 네.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이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액 현금도 네. 솔직히 좀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포트폴리오를 이미 꾸려놨었고 이번에 아마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보통 한 마이너스 10에서 20%도 손실이 났거든요. 네네. 현금 기준으로. 그 정도라면은 선방한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은 지금 그 증권사 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들이나 그럼 주변에 계좌 보면은 거의 뭐 제약바이오 화장품 들고 있는 계좌들은요 반통이었더라고요, 진짜. 네. 그 여하튼간에 그런 것들 빼고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일단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단타를 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네. 지금은 일단은 포트폴리오다가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방향성이 결정이 되고 나서 그때 가서 어떻게 좀 해야지. 지금은 아직까지는 네. 그러니까 변동성 이번에 8월달에 금리 위안화 평가 절하를 하면서 시작된 변동성 확대가 이제는 확 줄어들어가지고서 관망으로 들어왔어요 지금요. 네. 그러니까 그 제 주변에 한 고3분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럴 때는 아예 그냥 덜어내서 쉬어야 된다. 네. 자, 다시 말해 쉰다는 게 뭐 하루 2, 3일 쉬고서 매매를 하고 이게 아니라 네. 아예 통으로 덜어내서 매매를 멈추는 게 맞다라는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뭐 참고를 해봄직하고요. 여하튼간에 뭐 시장은 FOMC를 앞두는 상황에서는 계속 뭐 지금의 어떤 흐름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고 예측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솔직히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금리를 올린다라고 해서 폭락이 나올지 급등이 나올지도 모르는 것이고 전혀 예측이 안 돼요. 네. 일단은 지금은 그냥 간만 지켜보고 간만하는 게 네. 제일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그러면 근데 아까 저는 아까 이수영 교수는 약간 의견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이번에 금리가 어떻게 결정 날 거잖아요. 네. 그럼 바로 방향성이 안 보일 것 같아요? 안 바로 움직이고.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걸 그 흔히 과정 어떻게 봐요? 방향성이 바로 잡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일단은 그 당일 하루 정도는 네. 방향성이 미드 날에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시장이 주말 동안 주판 두들길 것 같아요, 이제는. 주판을 졸라 하겠지. 예, 이게 어떻게 되지?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나오는 일주일간의 방향성이 진짜 방향성이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금리 우리 시각으로 금요일 새벽이잖아요. 네. 금요일 날 새벽에 나오면 그거 가지고서 미국 시장이 한번 아마 새벽 3시인가? 그때쯤에 기자회견 하면은 그 짧은 2시간 동안 시장 움직이겠죠? 네. 그건 솔직히 저는 안 믿어요. 네. 그거는 떨어지고 올라갈 수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말을 보내고 나서 네. 나오는 그 다음 주 주간 단위의 움직임이 진짜 시장의 방향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의 의견이 다른데 뭐 이거 다 시나리오잖아요. 소설 쓰는 거니까 저는 있잖아요. 주시장은 단순하게 보거든요. 긴 흐름 와서는 종목도 마찬가지, 인덱스도 마찬가지, 수축과 팽창의 함수라고 보거든요. 시장에 지금 수축했다가 또 팽창하고, 팽창했다가 수축하고, 그런 와중에 팽창과 수축을 방향성을 볼 때도 있고 방향성 안 보일 때도 있는데요. 지금은 거의 한 달째 수축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전 차트를 잘 보질 않지만 코스피가 됐건 코스닥이 됐건 수축돼 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금요일 날부터 해서요. 미국 바로 목요일부터 미국은 목요일 날 장이죠. 그리고 금요일 장 이틀. 우리 장은 이제 금요일인데요. 저는 아주 강한 팽창을 보여줄 거라고 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방향성을 맞출 수는 없죠. 근데 지금은 어찌되었건 간에 강한 배팅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게 모르는데 금요일 날은 할만하다는 생각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금리가 안 올랐어요. 그러면 환호의 또 물결이 나온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면 좋댔다. 이러면 또 떨어질 거란 말이죠. 근데 결국 전 지나고 나면 다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꿈인데 배팅하는 건데 저는 금요일 날 올라도 사고 떨어지도 사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제는
팽창의 준비인데요. 제 희망으로는 보면 아래쪽으로 떨어지기보다는 위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근데 다만 그 차이겠죠. 금리가 인상하면 아니 이거 완전 시나리오인데요. 금리 인상하면 아침에 급락이 나오면 그때도 사야 되고 그 다음날도 사야 되고 돈이 있는 하는 거 전제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100포인트짜리가 나올 거라고 했어요. 위로든 아래든 나오는데 위로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근데 지금은 물론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건데 주식은 리스크란 걸 믿으시면 한번 금요일 날 동시에 껐다부터 폭락을 하겠다. 그래서 금리가 안 올라가더라도 안 올라가서 올라갈 때는 그날 갭상승하고 나서도 충분히 먹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라도 또 50포인트, 100포인트 먹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혹시 떨어지면 떨어진 걸 갭하락한 걸 사면 또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 저는 이거 배팅인데 확률은 뭐 50대 50인데 저는 50대 50을 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이유는 떨어져봤자 1850이다. 지수로 봐서. 그리고 코스닥도 보면 코스닥이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바이오나 아까 말씀하셨던 화장품 이런 것들이 많이 녹았다 그랬잖아요. 반토막 떨어지고 막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저는 보면 일정 수는 그건 당연한 거고 코스닥이 떨어져서 그게 떨어졌다고 좀 보지 않거든요. 코스닥이 문제 있어서 그게 많이 떨어졌다?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요. 네, 코스닥은 지금도 성장성 있는 게 좀 많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새로운 것들에 나오는 것, 관심 있는 것들, 뭐 어떤 종목군에 거 그런 거 한번 얘기 한번 해보고 자연스럽게 얘기해보죠. 새로운 관심 테마라든가 그런 거 있으면 좀 얘기해봐요. 훈이 과장부터. 테마요? 아무튼 테마가 됐건 뭐 시장은 뭐 계속 나오잖아요. 일단 뭐 콘텐츠 콘텐츠. 쪽하고 네. 인터넷 은행이죠. 인터넷 은행. 네, 콘텐츠 인터넷 은행, 사모 인터넷 이 세 개는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한 가지 퀘스천 마크는 네. 시장이 진짜 위쪽으로 방향을 잡아버리게 되면은 네. 대형주 장세가 훨씬 올까? 소외되었던 대형주 장세가 올까라는 그런 것만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설사 대형주 장세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랠리 소위 얘기해서 그게 3개월에서 4개월 이상 가는 그런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좀 하지만 일단은 과거에도 2004년도에도 금리를 인상을 하고 나서 대형주들이 움직였으니까 그렇죠. 그런 시나리오는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보는 대형주들에 대한 투자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잘 안 보이는데 네. 막말로 LG전자가 얼마나 가면 얼마나 가겠냐 그렇죠. 이거잖아요. 현대차, 기아차 가면 얼마나 가겠냐. 지금 이제는 전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이 죽어간다는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네. 그 전 세계에서 소비를 가장 많이 해주는 국가가 중국인데 중국 시장 내에서 자동차 산업이 침체기로 들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중국 스마트폰하고 중국 자동차랑 그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 1차적으로 살 사람은 다 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스마트폰을 동부 연안 쪽 잘 사는 도시부터 쓰기 시작해서 안쪽으로 퍼져가잖아요 지금 이게. 네네. 그게 뭐 이렇게 기울기 1을 가진 그런 곡선을 가지고서 완만하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네. 그것도 어느 정도 파동을 그리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에 대한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중국 시장도 빠그라지면서 네. 돈 있어야지 자동차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자동차 산업 자체가 그렇게 커나갈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대형주 장세가 과연 2004년도에는 그때는 중국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 대형주 장세가 가능했는데 네. 지금은 금리를 올리는 것 자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대형주들이 뻗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건 여전히 무의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아직까지는 그 시장이 살아난다라면은 중소형주 위주로 해서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관심 있는 테마는 네. 인터넷은행, 네. 핀테크, 그리고 IoT, 네. 그리고 아까 또 뭐였더라? 콘텐츠. 콘텐츠. 네. 네. 이쪽으로 일단은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오늘도 그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 반려견이잖아요. 1인 가구. 네. 반려견. 알아요. 예. 네. 그래서 반려견 쪽 산업이 네. 좀 많이 크고 있더라고요. 근데 안 쉬운 거는 우리나라 상장된 기업 중에서 반려견 관련된 기업 많지가 않아요. 이리온밖에 없죠. 뭐. 이리온 갖고 있는 거 대한제당인가? 뭐 이리온. 한 몇 개 있는데 근데 어디야? 이게 대한제당 맞나? 왜? 대한제당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 이리온의 대주주가 있는데 어디야? 네. 근데 오히려 그 에이티넘 이민주 회장이 네. 지금 펫즙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회사. 네.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네. 펫즙이라는 회사에다가 20억을 투자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네. 이게 반려견 사업이 커 나가는 거라고 이제는 판단을 하는 거겠죠. 네. 근데 얘는 상장사도 아니에요. 네. 장애 주식도 아니에요. 그냥 진짜 순전 회사거든요. 이게 네. 지분 투자만 한 거죠. 네. 그런데 뭐 반려견인 사업이 저는 좀 이게 스토리가 좀 된다라고 보는 게 네. 그거잖아요. 그 1인 가구가 네, 맞아요. 1인 가구가 최근에 우리가 지칭하는 1인 가구는 20에 30대를 지칭했잖아요. 네네. 근데 반려견 쪽의 산업에 있어서 1인 가구는요. 네. 두 개예요. 네. 나이 드신 분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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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어머니도 저희 강아지 없으면 못 살고 있으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 앤드 네. 20, 30대 결혼 안 한 1인 네. 가구들 네. 앤드 기존의 다인 가구도 강아지 키우잖아요. 네. 그게 확산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려견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뭐 해야 되더라? 네. 이게 다 까먹었네. 네. 콘텐츠, 반려견, 네. 또 뭐 있지? 인터넷 전문의 IoT. 네, 네. 그 얘기하다가 생각나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네. 저도 이제 비슷한 얘기 해드리면, 저는 아까 과연 반등이 만약 했을 경우에 네. 대형주가 얼마만큼 갈까 얘기하셨잖아요. 네. 저는 딱 100포인트 간다고 있어요. 어찌됐건, 네. 바닥에서부터 100포인트. 그럼 차라리 그 대형주를 특정 종목 사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코덱스 레버리 사는 것도 괜찮아요. 뭐 그것도 가능하겠죠. 예, 그 진짜 들으시는 분이 나서 판단하겠는데, 그럼 100포인트 이상 가겠느냐? 예? 그래서 갈 수는 있겠죠. 갈 수는 있겠지만, 코스피가 100포인트 가면은 코스닥은 저는 전고점 근처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저는 코스닥이 중립적인 입장이지만은 코스닥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종목별로 보면 잘 가는 게 많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그 코스닥의 특성이 있잖아요. 항상 새로운 걸 원하는 특성.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뭐라 그래야죠? 바이오나 이런 거 바이오나 제약으로는 답 잘 안 나올 거다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항상 새로운 거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새로운 거 그리고 더 오르는 거 뭐 이런 거 보셔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앞서 이제 반려견 얘기했는데 참고적으로 반려견은 제가 또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돈벌이도 되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반려견과 관련해서 은근히 요즘 사업되는 게 뭔지 아세요? 뭐요? 영어로 독 워킹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개 데리고 산책시켜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돈이 안 될 것 같죠? 이미 강남에서는 그 산책시키는 돈 버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앱 같은 거 사업하시는 분 있잖아요. 애플리케이션 만드시는 분은 막 그런 것도 괜찮을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시작한 비즈니스가 독 워킹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것도 나중에 보면 딴 얘기지만 자격증도 하나 만들 생각이 있었거든요. 도그워킹 자격증이 있어야 돼, 미국에서는요. 네, 그래서 그런 거, 그럼 주식이랑 상관없는 얘기 해서 드렸고요. 반려견 관련해서 제일이만 검색해보면 나오는 기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저는 시장에서 관심 있는 거는 이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회동을 통해서 이미 밝혀졌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했던 거 문화 콘텐츠. 문화 콘텐츠는 시장의 큰 트렌드가 변하는 그런 산업이라고 일단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 콘텐츠가 어찌됐건 한류, 그리고 문화 콘텐츠에서는 영화, 음악뿐만 아니라 요즘 음식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각종 문화 콘텐츠로 한류 3.0, 한류 4.0 시대를 연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점, 그리고 거기에 바탕이 되는 것은 지난주, 2주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적 재산권의 강화, 중국의 지적 재산권의 강화,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뮤직 인더스트리의 부흥, 이런 것들. 그래서 관점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것들, 그리고 영화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 그래서 요즘 보면 저거 뭡니까 영화 때부터 새로 쇼박스가 또 뜨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뭐야? 사도세자. 네. 그 영화 때문에 네. 좀 다시 뜨고 있는데, 그것도 결국은 한국만 갖고는 절대 답이 안 나오고 중국으로 보셔야 되겠다. 네, 중국으로.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거. 그리고 음악 관련된 거. 그래서 그쪽에서는 제일 해외 비중이 큰 것이 YG거든요. 그렇죠. 네, YG. 그리고 YG의 계열사로 되어 있는 YG 플러스를 주목해야 돼요. 의외로 주목할 뿌렸다.
그러니까 YG가 하는 수많은 그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걸 진두지휘하는 기업이 YG 플러스다. SMCNC랑 약간 구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SMCNC는 자체적으로 매니지먼트가 하는 게 있어요. 약간 경우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서 약간 다르지만 하여튼 YG 플러스에 주목하자는 그런 쪽에 그런 테마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로봇 쪽인데요. 이게 알게 모르게 맞다. 로봇인데 이걸 계속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로봇의 단점은 회사가 없는데 회사가 별로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1년 전에 딱 우리가 바이오 얘기 시작할 때 바이오 회사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수많은 바이오가 IPO부터 나오는데요. 저는 장담하면 내년 이맘쯤 되면 로봇 관련 것들이 IPO나 프리 IPO 코넷 시장에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로봇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서로 협의상 1번으로 들어가거든요. 로봇. 잘 보시면 거기에 요즘 새로운 흐름을 아셔야 되는데요. 요즘 보면 인도의 로봇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해외 뉴스 보면 그게 뭐냐면 인도란 나라 물가도 싸잖아. 인건비도 싼데 왜 로봇 하겠어요? 이게 보면 우리 들으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임금이 싸다고 해서 로봇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면 로봇가 그걸 누가 딱 질문하니까 CNN에서 이런 거 얘기를 합니다. 임금이 싸다고 해서 로봇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사람은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그렇죠. 똑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실수하게 되고 그래서 불량이 나오는데 로봇은 그걸 해소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말이 로봇이지 이게 공장 자동화라고 쓸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9월 14일 뉴스 중에 전 제일 눈에 띄는 뉴스가 뭐냐면 네이버가요. 여태까지 소프트웨어 아닙니까? 하드웨어 사업을 진출한다는 걸 투자를 발표하는 걸 봤어요. 1,000억을 투자해갖고요. 두 가지 사업에 초기에 투자하는 거죠.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로봇이랑 무인자동차입니다. 그래서 구글을 흉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기저기 투자하는 애들이 많다. 늦었죠? 네, 늦었지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회사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어찌되었건 로봇스라는 게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관련된 거는 하나테크인 그리고 현대 로템 이런 것들이 관련된 거 굳이 따지자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수많은 공장 자동화하는 회사들 다 로봇 관련주라고 분류할 수 있어요. 그 공장 자동화 쪽으로 좀 범위를 넓히셔야 되겠는데요. 거기다가 요번에 보면 빠르면 10월인가 요번에 그게 들어오네요.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LIG 넥손이라고 아세요? 이름 들어봤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업계에서는 군수산업 로봇 관련주라고 얘기하는 거가 되겠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상장되거든요. 상장이 뭐 10월이나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LIG 넥슨이 들어오고 현대 로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웨어러블 로봇이라든가 그리고 군수산업 관련 주식인데 그래서 그 주식회사 하나테크 이런 쪽에 대한 좀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쪽에 로봇 관련된 거 그런 것들에 대해 여전히 관심 필요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거 그리고 인터넷 전문은행은 저는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1차 한번 나올 거라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9월 말까지가 예비 심사 받을 애들이 신청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0월 초에 빠르면 10월 초에 예비 심사가 두 군데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그 두 군데가 구체적으로 나왔죠. 인터파크 홀딩스 계열이랑 다음 계열에서 카카오 계열에서 하는 이제는 다음을 뗀다니까 하여튼 카카오 계열인데요. 다른 것들이 언제 더 나올지 몰라요. 두 군데만 나오면 너무 심하잖아. 심심하잖아. 뭐 금융위원장이 더 늘릴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두 군데만 해갖고 두 군데 주긴 심심하잖아. 그리고 다른 데도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해놨던 건 KT 계열이라든가 중소기업 계열인데요. 그 밖에 다른 쪽에 은근 쓸 걸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른다. 그래서 그런 쪽에 일단 재료가 계속 있다는 정도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저희가 이슈 얘기하고 있어요. 중국보다는요. 네. 좀 관심 있는 이슈. 새롭게 좀 부각될 만한 이슈였는데 우리 이 교수는 어떤 거예요? 저는 뭐 여전히 컨텐츠 쪽인데 음원 쪽도 YG 엔터 이쪽을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갑이 되는 환경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이제 한국에 진출을 하잖아요. 근데 네. 재밌는 게 뭐냐면 넷플릭스가 5월달에 네. 5월달에 중국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우리 시장에 들어오겠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넷플릭스가 해외 드라마 콘텐츠로 영업을 해봐야 그게 안 되거든. 네. 왜냐면 이제 폭스코리아라고 네. 미국에 여러분들 미국 채널 있잖아요. 드라마 미드하는 채널. 네. 걔가 뭐 그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CSI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굿닥터 뭐 이런 거 그 했는데 얘가 2013년도에도 적자였고 2014년도에도 적자예요. 그러니까 네. 미드만으로는 영업을 해갖고는 한계가 있겠구나라는 걸 이제 느낀 거죠.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미드만으로 영업하는 데는 아시아권에서 한계가 있겠고 그러려면은 한국에 있는 컨텐츠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폭스가 아니라 넷플릭스의 컨텐츠 확보 경향을 보게 되면은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있지만 오리지널 그 제작을 같이 하는 오리지널 컨텐츠 확보에 되게 그 심혈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폭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뭐 TVN이 됐던 뭐 CJ가 됐던 아니면은 뭐 J 컨텐츠가 됐건 아니면은 뭐 IHQ가 됐건 아니면은 뭐 그 쇼박스가 됐건 뭐 이런 쪽들하고 그 컨텐츠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봐져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러면 한국에서만 유통하려고 이 짓을 하느냐? 사실 한국 시장 보고 넷플릭스가 여기서 이익 내려고 들어온다는 거 보는 거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쉽지 않죠. 네, 그게 왜냐면 모스단이 너무 작아서. 근데 한국에서 확보된 컨텐츠를 갖고 중국에도 돈을 더 주더라도 중국으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그렇죠. 중국 시장에서 넷플릭스를 갖다 들어가겠다는 얘기라면 그럼 이게 말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컨텐츠 제작 업체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유통 채널이 하나 더 생기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면, 이 컨텐츠 제작하는 쪽들, 이런 쪽들을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신서유기 같은 경우 뭐 김성훈 과장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서유기 같은 경우가 뭐냐면은 이제 실시간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실시간 본방사수가 아니어도 그러면. 컨텐츠 소비가 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넷플릭스 같은 채널에 대한 네. 이런 것들이 대두되고 자꾸 나오는 게 아무래도 컨텐츠 쪽에는 계속해서 더 좋은 호재가 될 거다. 그래서 이 컨텐츠 제작 쪽들, 뭐 J 컨텐트리, 네. 아니면은 IHQ,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 CJ ENM 이런 업체들에게는 네. 또 하나의 호재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쪽 업체들을 계속해서 잘 봐야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딱 좋은 지적하셨네요. 제가 나름 대한민국에서는 넷플릭스를 제일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제가 네. 어떻게 그 전문 영역이 있으니까 좀 말씀드리면 넷플릭스가 아주 정확한 지적하셨는데요.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넷플릭스가 그 가격이요 7불 99센트 받거든요. 10,000원 받을 거잖아요. 10,000원. 근데 이제 조금 올렸어요. 새로 가면 9불이면 우리나라에서 10,000원 정도 받고 이제 나라의 형편대를 받는데 그거 갖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경쟁력이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드라마만 갖고 보면 미국 드라마만 보면 이게 정확히 얘기하셨는데요. 이게 보면 해외 판권을 한꺼번에 다 파는 게 아닙니다. 어디나. 그래서 지역을 다 팔거든요. 그쵸. 그래서 폭스코리가 예를 들면 지금 갖고 있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쉽지 않고. 그래서 영화나 이런 것들은 상당분이 갖고 있지만 지역별로 나라별로 다 틀려요. 제공하는 그쵸. 콘텐츠에 서 근데 워낙 자금력이 있고 그러니까 되겠지만 이제 결국 오리지널 작품으로 많이 갈 거고. 나중에 보면 드라마라든가 영화도 직접 들어갈 가능, 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환 과장도 정확한 지적하셨는데요. 빅데이터 관련이나 이런 것들 보면 우리가 보면 저는 자주 쓰는 표현인데 어떤 고유 명사가 일반 명사나 일반 동사 된다는 거는 그만큼 게임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한 거 2000년 초에 이거 이정화 과장도 들어봤고 우리 김훈희 과장 들었지만 두유 야후 이런 거 들어봤죠. 두유 야후. 이렇게 야후하냐 이런 얘기 들어봤는데 요즘은 그런 게 있었고 요즘 보면 구글링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글이 검색하다는 게 동사가 된 거예요. 근데 보면 넷플릭시안이란 말이 있어요. 넷플릭스야. 네. 그거 너 뭐냐? 그럼 난 넷플릭시안이 그러면 빅데이터를 하고 빅데이터 개념이고 검색이라는 걸 잘한다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런 거가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출신이다 그러면 먹어줘요. 그러니까 그 노하우가 정확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개인적인 사상을 얘기했지만 두 분이 아시다시피 그건 김성환 과장보다는 우리 이 교수가 나를 보증할 수 있잖아. 네. 내가 소비를 해 안 해? 하죠. 안 하죠. 별로 소비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네. 얘가 뭐 술도 안 마시고 비싼 것도 안 먹는데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한 40평생 살았지 않습니까? 네. 두 가지 제가 가성비 최고란 게 있어요. 하나가 크롬캐스트입니다. 크롬캐스트를 5만 원짜리 안 사고 저는 미국에서 세일할 때 29불에 사갖고 29불이니까 만족도가 여기서 롯데하이마트에서 35,000, 4만 원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죠. 그게 엄청 높고요. 또 하나가 제가 넷플릭스에 하는 7불 99전을 제가 4년째 내고 있어요. 근데 정말 최고로 좋아요 저는. 그거는 돈이 안 아까운데 그거는 저는 이제 특정한 사람이잖아요. 뭐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워낙 많이 보고 이렇기 때문에 하는데 하셨던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 케이블 TV 이런 게 값이 싸고 번들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것만 보고는 절대 아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케이블 TV 자체가 다 들어오는데 9,000원이면 뭐 그러니까. 비싸봐야 14,000원인데 그게 넷플릭스가 와서 성공하기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 있는데
있는데 저는 이제 약간 다른 관점에서 좀 포인트를 잡으면 이승훈 기자가 정확한 지적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죠. 걔네가 직접 콘텐츠 많이 만들 거다. 저도 거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한 표를 던지는 나가. 왜냐하면 한국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중국 보고 들어오는 거야 한국은. 네, 그리고 이미 보면 인터내셔널 영화를 많이 갖고 있어요, 얘네들요. 그리고 보면 지금도 딱 넷플릭스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제일 많이 인기 있는 게 명량이에요, 명량 그런 거 들어있고요. 작년에 보면 베테랑인가? 베테랑인가 그런 영화 있죠. 올해 베테랑인가? 그 베테랑 같은 거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이미 많이 하고 있는데. 베테랑이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베테랑이 들어있어요? 베테랑이 아니라 그 딴 거였는데 본데. 딴 거겠죠. 네. 딴 거겠죠. 베를린은 이미 들어있고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뭐 있어요 영화가. 그래서 이미 많이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더 많이 확보하고 직접 오리지널 작품까지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안 내고 보던 사람들이 아니 그 정도면은 그냥 넷플릭스 하면 할만하네. 라는 그런. 근데 이제 그 얘기인데 말이 나왔던 게 이거 말에 들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종목까지 좀 얘기하면서 좋잖아요. 이게 보면 오늘 뉴스 보면 큰 뉴스가 있습니다. 어저께 특히 9월 14일 뉴스 중에 가장 큰 뉴스가 아까 말씀드린 건 저는 이제 얼마 안 되지만 네이버가 1,000억을 투자해서 로봇이랑 부인 자동차 들어간다는 게 컸지만 또 하나가 LG랑 삼성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스마트 TV에 각종 다른 뭐 에브리온인가 그런 거 합쳐갖고 그냥 방송을 무료로 깔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엄청 큰 뉴스거든요. 그게 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코드 커터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넷플릭스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테레비가 갖고 가기 때문에 그 코드를 커트하는 거가 되는 건데, 문제는 바로 나오는 거가 우리 스마트 TV 처음에 나왔을 때 보면 KT에서 이거 끊어버리겠다만 얘기했었잖아요. 네. 망 중립성이 우리나라 이슈가 또 될 겁니다. 망 중립성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되면 물어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케이블 TV인데 내가 집에 테레비 있는지 없는지 걔가 어떻게 알아? 그렇죠. 물론 데이터가 많이 들어오면 많이 그럼 어떻게 이야기했지만 그거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미국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망 중립성은 훼손이 잘 안 될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망 중립성은 비싼 사람이나 돈 적은 사람 많은 사람이나 똑같이 줘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 시대적 흐름으로 케이블 TV나 이런 업자들이 말하기에 약해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말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게 스마트 TV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사는 거 거의 스마트 TV 아닌가 어찌되었건. 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뭐 크롬캐스트가 됐건 미러 기능 또 미러캐스트 이게 많잖아요. 작은 것들. 그렇게 해서 이제 직접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씀하셨던 대로 유통업자가 죽는 거죠. 기존의 유통업자들이 죽을 수 있어요. 당연하잖아요. 근데 보면 그거가 스마트 TV가 됐건 아니면 무슨 캐스트가 됐건 크롬 캐스트가 됐건 무슨 캐스트가 됐건 모바일이 됐건 가장 중요한 건 차이가 뭐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테레비나 라디오는 지역 테레비나 지역 광고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제외하고는 똑같은 광고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랑 이승원 교수가 같은 아파트에 살고 같은 어떤 케이블 TV 같은 예를 들어서 KT KT 채널을 봤다 이거야. KT에서 들어오는 케이블 TV를 봤다 이거야. 똑같은 광고를 보잖아요. 근데 지금은 앞으로 스마트 TV를 보거나 어떻건 간에 코드 커터에서 보는 것들은 전부 다 다른 광고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 어찌되었건 간에 모바일 랩이 됐건 아니면 그게 뭐 인터넷 TV 됐건 했던 뭐가 됐건 간에 광고 관련된 랩을 하는 회사는 대박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잖아요. 그래서 그게 포인트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반발이 많겠죠. 망 중립성이는 어떠네 돈 더 내라 지랄 발광하겠지만 죄송하지만 그건 지랄 발광일 거다. 사회적 트렌드를 바꾸는데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바꿨고요. 앞서 얘기하셨던 그 이성현 씨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리고 김성호 과장이 여러 번 했던 신서유기 있잖아요. 신서유기도 마찬가지고 신서유기 씨가 1,000만 건 했잖아요. 그리고 2,000만 건 했잖아요. 저거가 800만 건인가? 저것도 몇백 그 제가 자주 얘기했던 72초 TV 있잖아요. 그것도 완전 대박 났거든요. 지금 보면 뉴스가 하루가 멀다고 지금 탑으로 올라오거든요. 72초 TV가요. 72초 TV가 삼성이랑 지금 콜라보레이션 처음 했죠. 삼성 넥슨 뭔가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면 나오실 텐데요. 그러고 보면 100군데나 받았대요. 콜라보레이션 제의를. 그러니까 돈을 싸들어오는 거고 투자자도 몰리고 있대요 지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하여튼 새로운 변화의 흐름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련해서 하여튼 랩 관련된 거 있잖아요. 그게 뭐 무슨 인터넷 랩이 됐건 제가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모바일 랩이 됐건 하여튼 기존 광고의 그런 흐름은 기존 광고의 흐름은 죽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그런 이슈 여전히 저는 콘텐츠에 관심 많고 그런 쪽에 세상을 바꾸는 흐름 이건 분명히 우리가 거스를 수 없다. 그런 것이 우리나라, 미국, 중국은 안 그렇겠어요? 중국도 똑같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슈는 그렇게 정리됐고요. 종목 좀 보겠는데 종목 하기 전에 우리 김성 과장이 훈이 과장 할 말이 있다며요. 저요? 네, 현대. 네, 책임져 이 사람아. 욕 좀 먹어도 싸. 그지? 오늘 저점이네. 그 다른 종목들은 더 잘, 어느 정도 괜찮은데, 현대해비타가 좀 리더라고요, 요즘에. 근데, 일단은, 그, 하락에 출발하는 목함 지뢰가 터지면서 하락이 시작되는데, 그 중에 뭐 대북 이슈가 좀 해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현대상선 밀어준다라는 루머가 자꾸 돌고 있더라고요. 근데 회사 쪽에 한 번도 확인해봤는데, 네. 현대상선 그런 뭐 확정된 게 없다.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이 또 3분기에도 역대 최대치 나오니까. 최대치. 네. 네. 그러니까 확실한 건 이거예요. 그 올해 실적이 사상 최고치가 나올 거예요. 네. 그런데 주가는 4년에 거의 저점 수준이에요. 네. 그러면 말 다 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또 최근에 뭐 또 뭐 말도 안 되지만은 네. 그 현정 회장이 김무성 씨 조카잖아요. 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그걸 얘기할 필요 없어. 쪽팔려. 그런 얘기 하지 마. 아유,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 왜 하냐면은 네. 도대체 떨어질 이유가 없거든. 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런 생각 했겠어요. 올라갈 때 그때 모르는 적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말은 하는 데도 있지만 시간이 했지 내가. 네. 어이없는 소리 하지 말라. 여하튼 간에 적 떨어져. 그냥 실적 베이스로 해서 네. 이것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4년 내 최고치 실적인데 주가는 4년 내 최저다. 네.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용어로 다이버전스 나왔네. 다이버전스. 그거네. 전문용어 나오네. 다이버전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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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기업은 네. 어차피 NH엔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네. 얘네들은 또 좋았어. 네. 잘 가고 있고 네. 그리고 이수 페타시스도 여러분들이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죠.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한 6개월 전에도 얘기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계속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좀 새롭게 네. 말씀을 드릴 만한 기업은 윈스라는 기업입니다. 윈스. 뭐야? 윈스. 윈? 윈스. 윈. 윈스. 혼잔 듣보잡이네. 네. 네, 윈스고요. 뭐야, 이 주가 살아있네. 살아있어, 이거. 살아있네. 살아있네. 네, 뭐 하는 회사인데? 쭉쭉. 네.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제공 회사예요. 아, 씨발. 이거 오늘 연락 왔던데 내 것도 털렸다고. 아까 뭐지? 펌프. 아, 젠장 펌프 짓게놈 새끼지. 내 거 털렸다고. 이게 제가 보는 이유가 네. 그 넷플릭스도 그렇고 네. 웹드라마도 그렇고 웹 예능도 그렇고 기반은 스트리밍이잖아요. 그렇죠. 다운받아 보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요 스트리밍 자체라는 게 데이터 그 통신량이 기하급수로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두 가지 수혜주가 있어요. 통신 네트워크 장비주랑 네. 그리고 통신 네트워크 장비가 업그레이드 되고 새로 설치가 되면은 덩달아서 네트워크 보안 관련 솔루션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시장 자체가 마켓이 넓어지는 것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숫자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외국 기관들이 8월부터 네. 미친 듯이 더 사더라고요. 또 예, 그래서 수급 받쳐주고 있고 뭐 차트 살아있고 네. 내용도 사실 지금의 어떤 트렌드에 네. 부합을 하기 때문에 네. 윈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겨서 들어본 집 회사예요? 지금 들어봤어요. 구 윈스테크넷. 아 윈스테크넷. 네. 윈스테크넷은 엄청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얘 무슨 영화 제목 같은데? 원래 있어요? 윈스테크넷 있어요. 네. 이런 영화 제목 있지 않았어? 음악 영화? 몰라요. 그 원스 원스. 그건 원스. 그리고 웃길 들어봤다 했어. 그리고 이 네트워크 장비나 네.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들의 경우에는요 네. 사이클을 타요. 네. 투자를 하는 시기에는 대세 상승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게 투자가 마무리가 되면은 또 대세 하락이 나와요. 네. 근데 겁주네. 얘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년 동안 4배 나면서 대세 상승 들어갔고요. 그리고 2014년 4배 2만 원을 고점으로 해서 2년간 또 대세 하락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번에 다시 이제 투자가 시작되는 새롭게 네. 4G에서 5G로 넘어가는 타이밍이잖아요. 네. 5G 넘어가는 시기에서 이게 내가 기억하는 게 뭐냐면 윈스를 이게 아프리카 TV하고 합병했었어요. 뭔 소리야? 윈스가 옛날에 아프리카 TV랑 합병했었다고. 근데? 그러다가 두 개로 분리됐어. 같은 다시. 계열이야?
예. 같은 그래서- 계열이야? 아니 옛날에 아프리카 TV하고 같이 합쳤다가 이거를 분리하고 나서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로 간 거고 윈스는 윈스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내 기억이 나. 그래서 뭐하고 이게 합병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왜냐면 예전에 윈스테크너스를 봤었거든요. 네. 이게 나우콤 그때 이제 그걸 해갖고 합병을 했었어. 그래서 네. 아프리카 TV하고 윈스하고 네. 따로따로 이제 분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 이게 윈스가 된 거야. 뭔가 이상한데. 뭔가 냄새가 나는데 이거. 네. 그래서 아무튼 뭐 그 2년 동안 쉬었어요 이 회사가. 네. 2년 동안 아프리카 쉬었기 TV 때문에 날아가는데 윈스는 안 갔었지. 예, 못 그래서 갔었지. 지금부터 네. 이제 그 네트워크 보안 쪽에서 네. 더하기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인터넷 은행 네. 핀테크 관련해서도 네. 결국은 보안 솔루션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얘네가 하는 게 뭐냐면 디도스 공격 맞는 거잖아요. 디도스 공격 그거 하거든요. 알렙은 뭐예요? 그런 거 하는 네? 거 아니야? 알렙은? 알렙? 안철수. 알렙이랑은 좀 다르지 않나요? 그것도 디도스 방어 맨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다른 회사야? 안랩이랑은 다르죠. 안랩이랑은 좀 다르지 성격이. 예. 그래? 네. 그래서 아무튼간에 아니면 말고지 뭐. 예. 그래서 일단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라는 관점에서 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윈스가 조금 더 정확하게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하는 일에 대해서 네. 이게 네트워크 보안인데 예.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안 솔루션 업체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도 윈스 좋다는 얘기 무지하게 많았어. 근데 이게 안 갔었거든 주가가. 근데 이제 네. 최근에 그 인터넷 인터넷 은행이 은행 되면서 들어가면서 그래도 주목을 네. 받는 거지.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보안이기 때문에 이게 저게 사물 인터넷 보안과 관련돼서도 네. 이게 연기가 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돈을 잘 버는 회사 이거? 예, 숫자 나옵니다. 그래요? 아, 지금 흥미로운데 일단 관심주에 넣어놨어. 이름이 좋아갖고. 예. 난 저 원수랑 헷갈렸네. 예. 이 교수는요? 저 아까 얘기한 거. 어떤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얘기한 거. 저 넷플릭스 하면서 얘기했던 거 YG 엔터 뭐 이런 것들. 아 예. 여전히 그쪽 봐야 된다 이렇게 봐요. 아 그래요? 예. 예. 아 그럼 저는 뭐 대형. 제이 컨텐츠리지 뭐. 그러니까 J 콘텐츠를 좀 하려고 했는데 J 콘텐츠를 잠깐 얘기했죠. 어저께 그 방송에서 얘기는 했는데 J 콘텐츠 스토리 좀 얘기해줘요. 제이 콘텐츠 일단 뉴스핌에 나온 기사 네. 단독 기사 한번 보실 필요 있고요. J 콘텐츠에 관해서는요. 예. 제이 컨텐츠리는 네. 뉴스 검색하면서 나오는 건데 네. 그 국내 시장에서 이제 메가박스 지분 인수했잖아요. 네. 메가박스 지분 인수하고 나서 이 메가박스를 인수하고 나서 메가박스가 국내에서 성장성이 없잖아. 근데 네. 이제 이걸 어떻게 뚫으냐면 네. 이마트가 이마트가 그 트레이더스 만들었잖아요. 일산에다가 트레이더스가 뭐예요? 트레이더스라고 대규모 그 복합 쇼핑몰 복합 쇼핑몰은 아니고 네. 이마트 같은 걸 만들었어요. 큰 거야 근데 네, 작은 네. 게 아니고.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코스트코 같이 큰 거를 만들었어요. 들었어요. 네, 트레이더스를 만들었는데 이게 되게 엄청나게 잘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전국에 여기저기 짓는데 네. 여기에 지금 그 메가박스가 같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메가박스가.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 신세계가 J 컨텐츠리 유상증자에 참여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신세계가. 예, 신세계가. 네. 근데 이제 신세계가 추가적인 지분 인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메가박스에 지분을 인수를 하고 네. 메가박스에 갖다 집어넣고 이 자금을 갖다가 지분 일본 넘긴다 그랬잖아요 그때. 넘긴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네. 아직 안 넘겼어요. 100% 어쨌든 메가박스 건데 네. 그러면서 이거를 지분을 가져가게 되면은 이 메가박스가 중국에 갈 수 있다. 이 자금을 바탕으로 그 얘기가 하나 나오고 있고요. 중국 가야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거는 J 컨텐츠리 관련돼서 후계구도 관련해서 네. J 컨텐츠 그 중앙미디어 그룹의 이제 최대 그 지금 지주회사가 중앙미디어 네트워크인데 네. 이거에 대한 지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상속 때문에 네. 이 홍정도 씨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드라마하우스를 상장을 시킬 거냐. 네. 그러니까 드라마하우스를 그 가치를 높여서 상장을 시켜서 가져가는 방안. 네. 그 다음에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J 컨텐츠리가 드라마하우스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다 뉴스핌에 나온 기사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J 컨텐츠리 지분 가치를 높여서 네. 중앙미디어 네트워크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J 컨텐츠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메가박스가 지분 가치가 높아지건 네. 아니면 메가박스가 중국을 진출을 하건 뭐 드라마하우스가 2017년도 초 상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쪽으로 가던 아니면은 뭐
그 지금 보게 되면 J 컨텐트리에 대한 가치를 높이건 어쨌든 간에 J 컨텐트리가 승계 구도에서에 대한 역할이 커진다. 네. 이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뉴스핌에 나온 네네. 거 단독 기사가 있으니까요. 뉴스핌 한번 참고해 보시면 그런 스토리, 네네. 시나리오는 잘 구성되어 있고요. 참고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J 컨텐트리가 그냥 3달 정도 됐죠. 그때 저희가 단순하게 비교한 게 그거예요. 메가박스. 극장수가 아무리 좀 차이가 나고다 하더라도 국내 극장수가 아주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올라봤자 6천억이거든요. 시가총액이요. 5,600억. 5,600억인가? 예. 잠깐 6천억. 유증까지 포함해서. 그래요. 근데 지금 보면 CGV는 지금 2조 2천억 정도네요. 2조 2천억 8천억이니까 너무 싸다. 네, 그런 단순한 논리에서는 나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아까 이성 교수한테 얘기한 들은 거에 이제 추가하면 저는 10월달에 이슈는 10월달 정말 상장될지 안 될지 아직 확정 안 됐다 그랬나? 어떤 거? LIG 넥슨? 상장되는 거죠. 상장되면 그때 관련해서 그런 관련된 것도 항상 이슈가 돌거든요. 그럴 때는 현대로템과 하나테크인. 그래서 그거는 하여튼 로봇 관련 거 그리고 군수 산업 그런 쪽에 특히 이제 저는 그래요. 대형주로는 좀 말씀드렸는데요. 대형주도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데요. 100% 정도짜리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뭘 사겠느냐? 현대자동차보다는 현대로템이다. 그냥 기본적인 단순한 생각 갖고 있고요. 하나테크에서 하나는 여전히 찜찜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게 그냥 하나테크인 사면서도 이거 삼성테크이다 생각하고 로봇이다. 로봇이고 로봇이라고 거부감이 있는 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공장 자동화다. 공장 자동화가 중국이나 인도 시장이 크게 열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장 자동화가 임금이 싸다고 해서 인건비가 싸다 해서 공장 자동화 안 하는 게 아니다. 그게 핵심이다. 왜냐하면 인도 사람들도 공장 자동화는 열심히 하고 있다. 그 왜? 교육의 문제, 그리고 노동의 질의 문제, 그리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요. 네? 그리고 하다 보면 또 안 나오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노동권은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임금 계속 올리고 이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제 예전에 사람이 하던 거 기계로 막 바꾸는 거예요. 로봇으로 공장 하는 많이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장 자동화 이슈, 로봇가 거부감이 있다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 이게 뭐 굳이 로봇스타가 아니더라도 로봇스타는 이름값으로 많이 한다고 좀 보고 있는데 우연히 그 회사도 좋은 회사라면서요. 로보스타도 있고 네. 공장 자동화 쪽에서 보게 되면은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서는 톱텍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톱텍이 있고 또 하나가 어디가 있냐면은 네. 그 SFA. SFA 물론 자동화. 네, 그래서 SFA. SFA가 있고 네. 물론 이제 공장 자동화 쪽으로 하게 되면 기계를 하려면 하나테크인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네. 그쪽과 관련돼서 아직까지 시장에서 이제 반응하고 있는 건 로보스타만 좀 세게. 톱텍 같은 경우는 그거 외에도 또 이제 나노 쪽 소재 쪽그 자회사가 있거든요. 네네. 나노 그 톱텍 HNS라고 네. HMS 소재 쪽 얘기 많이 하던 거. 예, 그쪽 나노 쪽 소재가 이제 그 납품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얼마나 커지느냐, 요거에 따라서 우리 톱텍 같은 얘기하는 거나 그거 차단제인가 그거? 차단제뿐만 아니라 그쪽은 좀 작은 거고 그쪽 말고 네. 그 아예 나노 소재 특허를 얘네가 갖고 있어요. 그래요? 멤브레인 나노 소재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는데 맞아, 멤브레인 이게 맞아. 되게 네. 그 의미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의 매출이 어떻게 자회사 매출이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네, 하여튼 일단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지만 시장에서 하여튼 새로운 트렌드 좀 여러분들 좀 시장의 도도한 물결에 역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항상 시장의 주시란 게 일직선을 가는 게 아니라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새로운 거는 좀 꾸준히 여러분들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다. 그런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훈이 과장 어땠어 오늘 녹음? 오늘 월급 표정이 살았어? 네? 살았어 좀? 안 살았는데요? 안 살았어? 네. 네. 배고파 죽겠는데요. 밥 사줘야겠네. 아니에요. 네. 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뭐 오늘 일단은 시장이 조만간에 너무 이렇게 조급해하시지 마시고요. 조만간에 이제 변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시장 맨날 주고 썼거든. 이런 구간이 또 지나고 나야 또 좋은 구간이 온다라고 편하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시즌 1의 시즌 3죠? 시즌 3에 오늘 시즌 3의 20번째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